안녕하세요. 윤리와 사상교사 홍민기입니다. 학기 초에 안내한 바와 같이 서양 윤리 사상을 배운 이후에는 사회 윤리 사상은 수행평가로 진행을 합니다. 수능이 끝난 뒤인 11월 17일에서 21일 사이에 두 개의 수행평가를 진행하며 각각 15점과 25점이라는 큰 배점이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두 개의 수행평가 중 첫 번째 수행평가를 안내하고 그리고 평가할 내용까지도 설명을 합니다. 따라서 끝까지 보시고 내용을 충분히 익히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수행평가의 제목은 바람직한 국가란입니다. 여기서는 5가지의 요소를 여러분에게 요구합니다. 앞에 3가지는 국가의 의미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 로크, 마르크스 입장을 여러분들에게 요구합니다. 이때 아리스토텔레스는 공동체주의, 로크는 자유주의, 마르크스는 사회주의를 대표합니다. 이 입장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에게 나눠줄 학습지에 자세히 나와 있으며 또한 영상 뒷부분에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숙지하시고 작성하시는 서술형 평가가 수행평가의 앞면에 해당을 합니다. 그리고 뒷면에는 2가지를 요구하는데 여기서는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2가지 입장 중 하나를 선택하여 자신의 입장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반대측의 입장을 또한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것입니다. 이때 주제는 국가는 인성교육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는가입니다. 인성교육이란 부모에 대한 효도, 국가에 대한 충성, 노인에 대한 공경, 이웃에 대한 친절이나 사랑 등 특정한 가치를 학생들에게 제시하는 교육입니다. 이런 교육은 분명 필요할 수 있지만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국가 차원에서 모든 개인들에게 똑같은 가치관을 교육하는 것은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좋은 사회를 위해선 필요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이건 지나치다, 지나친 간섭이다 라고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2가지 입장 중 한쪽을 선택하여서 반대쪽에 대해서 반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면과 뒷면으로 여러분들에게 활동지가 나갈 예정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이 사진을 보고서 다시 한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면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운전자를 경찰이 단속하는 장면입니다. 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런데 안전벨트를 하지 않고 사고가 나면 다치는 것은 안전벨트를 하지 않은 운전자 본인입니다.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진 않죠.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는 자유는 개인의 몫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어차피 다치는 건 나이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데 왜 국가가 나의 자유를 간섭하냐라는 것이죠. 이것은 어쩌면 지나친 간섭이 아닐까 합니다. 국가는 과연 어디까지 간섭하고 어디까지는 간섭하지 말아야 하는 걸까요? 우리는 국가의 의미와 역할에 대한 몇 가지 입장을 더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리스토텔레스로 대표되는 공동체주의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국가는 자연스럽게 발생했다라고 하는 자연 발생설을 주장합니다. 고양이들은 혼자 사는 경우들이 많지만 객과 동물들을 무리지어 사는 것처럼 인간의 사회적 정치적 본성에 의해서 국가는 자연스럽게 형성된다라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하는 국가의 의미는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좋은 삶을 추구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즉, 2가지가 섞인 것이죠. 먹고 살기 위해서도 국가는 필요하지만 더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도 국가는 필요하다라는 입장입니다. 즉, 국가라고 하는 사회는 이제 의식주를 해결하는 데도 용이하지만 그 안에서는 다른 것들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국가를 이루지 않고
하나의 가족으로만 산다고 한다면 그 가족의 삶에서는 좋은 엄마나 아빠의 모습은 배울 수 있지만 훌륭한 정치인, 용감한 군인, 그리고 헌신적인 소방관 등과 같은 멋진 그리고 유덕한 가치관을 우리가 배우기가 어렵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가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좋은 롤모델들이 있어야 하며 그것이 국가가 개인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국가는 최상의 선을 목표로 하며 그것들을 공동체 일원들에게 나눠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아리스토텔레스가 추구하는 국가의 모습에서 최고로 추구하는 목적인 가치는 바로 공동선입니다. 공동선이란 개인의 이익과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우리 개인의 이익을 개인선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나 개인이 추구하는 목표가 있겠지만 그보다 앞서서 공동체가 추구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공동체 구성원 전체의 이익을 목표로 해야 되는 것이죠. 아리스토텔레스 입장에서는 우리가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를 훌륭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훌륭한 사회가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건강함을 잃어버린 상태를 상상해 보겠습니다. 마약 조직이 큰 돈을 벌고 부패한 정치가가 만연한 국가에서 사람들은 쉽게 마약상이 되거나 도적이 됩니다. 합법적인 노력으론 성공할 수 없다라고 여겨진 사회에서 사람들은 정의롭게 살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개인이 정의로운 목표나 훌륭한 목표를 갖기 위해서는 사회가 건강하고 훌륭한 가치를 추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선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서 공동선이 더 먼저 추구돼야 된다는 것이 아리스토텔레스를 비롯한 공동체주의자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공동체주의자들이 생각하는 자유의 의미는 공동선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자유와 부딪힐 경우 꼭 개인의 자유가 우선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효도, 봉사, 배려, 애국심 등 공동체마다 추구하는 공동체의 목표, 공동체의 가치는 다릅니다. 어느 사회에서는 효도가 최고의 가치일 수도 있죠. 그런 사회에서는 자유보단 효도를 추구하는 것이 옳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회에서는 애국심이 공동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애국심이 효도나 자유보다도 우선되는 경우들도 발생하는 것이죠. 자유 또한 다른 공동선 중 하나로서 어떤 사회에서는 자유를 최고로 추구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자유 또한 여러 공동선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다른 공동선보다 우선되진 않는다는 것이 공동체주의자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회마다 최고로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가 있는데 그것을 공동선이라 하며 그것이 굳이 자유보다 2순위일 필요는 없다라는 게 이들의 생각이죠. 여러분들 한국과 같은 나라는 무엇이 공동선일까요? 공동선은 딱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부모에 대해서 효를 행하며 사는 것과 효를 저버리고 개인의 자유를 최고로 누리고 사는 것 중에 무엇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까? 공동체주의자 입장에서는 자유가 꼭 1번이 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때 요 살구색으로 밑줄 쳐져 있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두 번째 수행평가에서 물어볼 서술형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밑줄을 쳐두기를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초록색으로
쳐져 있는 이 부분은 첫 번째 수행평가에서 질문할 서술형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색깔을 사용해서 밑줄을 역시나 쳐두기를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 이해되셨죠? 요거는 바람직한 국가란이라는 첫 번째 수행평가에서 물어볼 아리스토텔레스의 국가의 의미 부분입니다. 자, 여기까지 봤고 이제 교육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입장에서 국가는 그 구성원이 도덕적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즉 훌륭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가만 놔두는 것이 아니라 바람직한 덕성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를 위한 교육, 인성교육이 되겠죠. 이러한 교육은 모두에게 균등하게 제공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성교육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은 지금과 같습니다. 인성교육은 모두에게 동일하게 제공돼야 된다. 어떤 차원에서? 국가 차원에서. 왜냐하면 국가의 역할은 단순히 먹고 살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구성원인 개인들을 훌륭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길러내야 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기 때문이죠. 자, 여기까지가 공동체주의였고 이번엔 자유주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생명, 재산권 등 기본권을 보장하는 체제입니다. 그래서 독재자의 지배와 달리 귀족의 지배와 달리 법의 지배를 받기를 희망합니다. 법치주의를 추구하죠. 또한 독재자가 등장하지 못하도록 권력을 분립하여 정치 권력을 견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개인들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해서 개인의 자유가 최대로 확보될 수 있도록 하죠. 결국 이러한 특징은 시민들이 일부 특정 귀족이나 독재자와 같은 계층에 의해서 억압되지 않고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본인들의 의사를 대표할 대표자를 뽑을 수 있도록 자유로운 선거를 또 보장받으려고 하죠. 이러한 자유주의를 대표하는 가장 유명한 사람은 로크입니다. 로크에게 국가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여러분 역시나 이 초록색 글은 첫 번째 수행평가의 서술형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둬야겠죠. 로크에게 국가의 의미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즉 이것이 바로 국가의 최대 목표인 거죠. 그러면 국가는 좀 심하게 말하면 개인의 재산과 자유를 보장하는 세콤, SK, 텔레캄, 이런 방범 업체들 있죠? 이런 것과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 이상의 것을 하면 안 되고 국가는 개인들이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배경만 만들어주면 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중시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런 자유주의에서 최고로 추구하는 가치는 바로 개인선입니다. 개인선은 공동선과 달리 나 개인의 이익 혹은 나 개인이 추구하는 가치를 의미합니다. 국가가 개인에게 과도하게 간섭해서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자유주의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개개인의 삶에 대해 국가의 간섭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국가는 개인에게 특정 가치관을 주입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아무리 국가가 이제 개인을 위한다고 할지라도 사람들에게 친절하라, 공손해라, 예의 바라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간섭하지 않고 그냥 놔두는 것이야말로 국가의 역할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주의에서는 어떤 자유를 좋아하냐면 소극적 자유를 좋아합니다. 이 부분은 역시나 살구색이기 때문에 두 번째 수행평가에서 물어볼 서술형 내용입니다. 그래서 역시나 다른 색깔 펜으로 밑줄을 쳐두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 자유주의는 여러 자유의 개념 중 소극적 자유를 추구하는데 이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강제에서 벗어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개인은 다른 사람뿐 아니라 국가에 의해서도 구속당하지 않고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사적 영역을 보장받음으로써 이러한 소극적 자유는 실현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간 배웠던 자유의 의미와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입니다. 이번엔 끝으로 사회주의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주의를 만든 인물은 칼 마르크스입니다. 마르크스는 자유보다도 더 중요한 가치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평등이다 라고 주장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는 개인의 자유를 최대로 높이기보다는 생산수단의 공동 소유와 평등 분배를 통해서 경제적 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이때 생산수단이라는 것은 공장이나 혹은 논밭 혹은 숲, 바다와 같이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특정한 개인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똑같이 가져서 똑같이 나누는 것, 그것이야말로 인간을 존엄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생산수단과 부, 자본과 재화에 대한 모두의 공동 소유가 이루어지는 사회, 유토피아를 추구한 게 사회주의의 특징입니다. 마르크스에게 국가의 의미는 부정적입니다. 앞서 공동체주의나 자유주의는 국가를 긍정적으로 파악했다면 마르크스에게 국가란 지배계급의 권력을 유지하고 그들의 재산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직일 뿐입니다. 즉, 빈부격차가 심한 사회에서 국가는 상류층의 이익을 대변하고 서민들의 어떤 노동력을 착취하기 위한 조직일 뿐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마르크스 입장에서 국가는 언젠가는 없어져야 될 조직으로 파악하였습니다. 그래서 마르크스는 최고의 이상향인 공산사회가 도래하게 되면은 국가는 더 이상 불필요하기 때문에 사라질 것이며 미래 사회에서는 국가는 없어지고 각자가 필요에 따라서 서로 나누고 협력하며 사는 사회가 도래할 것이다 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물론 마르크스의 그런 예언은 틀렸지만 그의 사상이 현대 사상과 현대 역사가 전개되는 과정에서 끼친 영향은 매우 크기 때문에 우리가 살펴볼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마르크스가 추구하는 가치는 앞서 말한 것처럼 사회적 평등입니다. 그래서 공동의 이익을 실현하고 평등한 분배를 통해 모두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사회를 추구했습니다. 이상적이긴 하지만 마르크스는 해결책을 제시했다기보다는 이전에 있었던 사회의 문제점을 제시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수업에서 아직까지도 배우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시 돌아와서 토론 주제로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성교육을 국가가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할까라는 주제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인 사람과 부정적인 사람이 있겠죠. 미국의 이제 한 교원단체 대표인 고 경력의 선생님께서는 이거는 미국의 교사들 입장에서는 부정적일 것이다 라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인성의 가치를 정해놓고 국가가 한쪽으로 몰아가려는 것 같다. 즉, 꼭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것만이 옳은 삶이다. 라고 안내하는 것은
개인에게 선택의 자유가 없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특정 가치를 주입한다라는 것. 그래서 이거는 개인이 스스로 바람직한 것을 찾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없앤다라는 입장입니다. 부정적인 것이죠. 반면 아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제시하지 않으면 아이들이 알아서 바람직하게 크지 않는다. 오히려 좋은 예절 혹은 좋은 가치관을 공급할 때야말로 학생들이, 아이들이 더 바람직하게 자라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인성교육을 긍정적으로 보는 그런 입장도 있습니다. 네, 다들 네, 예쁘게 잘 생겼죠. 자, 그래서 부딪히는 윤리적 쟁점을 여러분에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로 대변되는 공동체주의는 개인과 공동체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는 그 구성원인 개인들이 도덕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하며 그렇기 때문에 인성교육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반면 자유주의에서의 국가는 개인의 자유로운 삶을 보장하는 역할만을 할 뿐입니다. 아까 세콤 같은 얘기를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개인에게 어떤 삶이 좋은 삶이다라고 이끌어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이 자유주의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입장에서는 국가는 국가 차원에서 아이들에게 특정 가치관을 주입하는 시도를 해선 안 된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겠죠. 여러분들은 이 중 한쪽 입장을 제시하여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밝히고 상대쪽 입장을 비판하는 것을 7줄 이상 충분히 내용을 작성할 때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수행평가 안내와 내용 설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첫 번째 수행평가를 잘 준비하셔서 학교에 나왔을 때 좋은 글을 작성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만약에 문의사항이 있으면은 선생님에게 개인적으로 카톡을 하거나 혹은 교무실로 찾아오면 되겠습니다. 수업 들어주셔서 수고 많았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